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잠깐. 어쩌구나. 저도 임현준 팬이에요. 강필구 완전 좋아합니다. 우와, 진짜 반갑네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한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고 정작 모르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먼저 열릴 때가 있죠. 얄미운 사랑 6화는 익명 채팅 속 따뜻함과 현실 속 오해의 차이가 얼마나 잔인하게 엇갈릴 수 있는지 정말 정교하게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오늘도 한 바바라 테레비 이 얄미운 두 사람의 감정과 복선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바라 테레비는 여러분 덕분에 굴러갑니다. 중고거래 앱 양파를 통해서 익명 속에서 가까워지는 두 사람입니다. 정신과 현주는 서로가 누군지 모른 채 영혼이승과 멜로 장인이라는 익명으로 채팅을 이어갑니다. 현실에서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양파 대화에서는 아주 그냥 찰떡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잘 통하느냐? 바로 선입견이 사라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기자라서 늘 공격적인 피드백과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온 사람이고 현주는 톱스타라 누구를 만나든 경계부터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 익명이라는 안전지대에서는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현준이 양파에서 엄마 얘기를 툭 털어놓은 건 아주 큰 포인트입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잘 말하지 않는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상처를 꺼낸다는 의미이거든요. 현실에서는 만나기만 하며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이 익명 속에서는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 맞죠. 서로의 일상 고민을 나누고 나이에 대한 불안도 솔직히 털어놓고 감정의 결을 편안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익명 채팅이 두 사람의 진짜 감정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것이 이번 회차에서 선명해졌습니다. 정신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정신은 홀로 상상 속에서 현준이 연기한 강필구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지죠. 정신은 부모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보살핌이라는 게 어떤 감정인지 배우지 못했고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어준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머리 쓰다듬은 정신에게 있어 보호이자 인정이자 너 괜찮다라는 신호이고 처음 느끼는 따뜻한 애정입니다. 즉 정신이 강필구에게 느끼는 감정은 첫사랑이 아니라 첫 보호에 대한 각인입니다. 이 장면은 정신의 감정 구조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 상상 장면은 훗날 현준이 정신에게 진짜 따뜻함을 보여주는 순간 정신이 더 크게 빠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좀 살만하자. 그동안 보던 기사랑 좀 달라. 이정식 기자 만날 건데 형 올 거야? 올 촬영. 기자를 저렇게 매기면 어쩌냐고. 야! 무엇보다 오늘 저는 현준이 유일하게 마음을 놓는 사람 황 대표에 대해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극중 이름은 황지순. 그런데 이 남자는 대표님이라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여자 이름처럼 들려서 싫다고 하네요. 지금 시청자들이 이 사람의 반응이 폭발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드라마 폭군의 셰프에서 악랄했던 재산대군이 지금은 기획사 대표로 환생해서 너무 착해졌다는 거죠. 이 말이 왜 재미있나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 작품에서 전형적인 악역이었고 고압적이고 탐욕적이고 잔인한 이미지였던 배우가 얄미운 사랑에서는 현준 챙기느라 뛰어다니는 소심한 대표님, 출연료 걱정하는 생활인, 현준이 찌질거리면 속에서 우라통 터지는 현실 아재로, 즉 배우 이미지의 반전이 캐릭터의 코미디를 2배로 증폭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준의 매니저이자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고 황 대표는 소심하지만 할 말은 하는 성격입니다. 현준의 연예계 제2의 전성기를 함께 만든 사람이죠. 특히 5화에서 현준이 황 대표의 아내에게 외제차를 선물하는 장면은 현준이 말은 서투르지만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방식으로 보답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황 대표는 현준의 민낯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현준을 인격적으로 붙잡아주는 인물이죠. 이 캐릭터가 있어서 시청자들은 현준의 진짜 모습을 더 편안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동석이 함께 범죄도시 영화를 찍을 때 황 대표는 전일만 형사 역을 했었는데요. 마동석은 그의 애드립 때문에 빵 터졌었다고 합니다. 황 대표는 애드립에 있어서도 천재였나 봅니다. 6화 후반부에서 정신은 윤정호 스캔들을 취재하러 가다가 우연히 현준과 다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서로 둘은 도와가면 취재를 이어가지만 대화 속에서는 다시 감정이 어긋나죠. 정신이 세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현준은 마음이 예민하게 흔들리고 정신은 자신이 무심코 건드린 부분을 깨닫고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잠시라도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또 양파에서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멀어지고 익명에서는 가까워지는 묘한 구조가 6화 전체를 주도했죠. 사실 나 임현준이랑 많이 닮았는데. 에이, 거짓말. 확인해 볼래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이렇게 해서 둘은 금요일 저녁 함께 양파에서 전화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정신은 술을 마시게 되고 취한 상태에서 재영이 집에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때 양파에서 통화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현준이 전화를 걸게 되죠. 그런데 그 전화를 재영이 받아버립니다. 현준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편했던 영혼 있음이 혹시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정신에게 조금씩 끌리던 마음도 순간 복잡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직접 해결해. 고소 취하 못 시키면 회사에 나올 생각하지 마. 고소 취하해 준답니까? 일단 무조건 사과부터 해요. 내 걱정돼서 연락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 제7화에서는 정신이 윤정호 열애설 보도로 인해 직장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주는 사과를 하라고 말하고 정신은 잘못 없는 일에 왜 사과를 해야 하냐라고 반박하며 둘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현준도 결국 윤정호의 숨겨진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정신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 근데 임현준 씨랑 목소리가 진짜 똑같네요. 고마워요. 정신은 양파 남자의 목소리가 현준과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현준 역시 정신에게 요즘 저를 엄청 괴롭히는 진상이 하나 있거든요. 타요. 자존심이 밥 안 먹여줘. 요즘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는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감정이 본격적으로 한 방향을 향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쪽이 몰라서 그래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6화는 익명으로 이야기할 때는 서로 잘 통하는데 현실에서는 자꾸 엇갈리고 오해만 쌓이는 그 대비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7화에서는 그동안 어긋났던 마음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변화의 순간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한 바바라 테레비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